교재는 119페이지 두 번째 기초정보관리. 그중 첫 번째 거래처 등록 일반, 즉 거래처 등록은 일반 거래처냐 금융거래처냐에 따라서 메뉴가 달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실습할 것은 일반 거래처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예제 첫 번째, 다음은 거래처 중 일반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자, 구분은 일반으로 할 거고요. 전자신고 반영할 거냐? 그럼 반영한다. 그럼 1번. 안 한다. 그럼 미반영 하시면 되겠죠. 거래 시작일은 2023년 1월 1일. 우리 회사가 거래처랑 실질적으로 거래한 실제 날짜가 되는데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거래 시작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여부는 사용. 자, 프로그램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안으로 오세요. 자, 프로그램 안에는 시스템 관리에 기초정보 관리입니다. 자, 기초정보 관리 클릭. 일반 거래처,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 등록. 서로 메뉴가 달리 있죠. 그래서 일반 거래처 등록 먼저 클릭하겠습니다. 일반 거래처 오시면 코드는 한 번 입력하면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를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드를 제외하고는 수정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코드를 01001 엔터. 주식회사 한글로 선택하시고요. 종로 산업.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분해 가니까 4개가 있어요. 일반이 있고 무역이 있고 주문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자, 일반은 그냥 가장 편안하게 사용되는 일반 거래처. 무역은 그렇죠. 만약에 우리 회사랑 무역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다. 그러면 무역. 세 번째 주민은 개인 거래처예요. 즉 주민등록번호, 회사 이름이 없거나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일반인. 일반 거래처, 그러니까 일반인과 거래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3번 주민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4번은 기타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거나 뭐 일시적으로 뭐 잠깐 뭐 사용하는 경우 이럴 때 또 외국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내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같이 거래해서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넣으면 되지만 사업자 등록번호를 외국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잖아요. 그럴 때 기타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무역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1번 클릭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 입력 사항이에요. 노란색이면 반드시 입력을 하고 엔터로 넘어가야 되죠. 그래서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을 선택했을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 자, 종로산업 사업자 등록번호는 107-31-77895. 자, 엔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종로산업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되겠죠. 뭐 대표자 이름 정종로. 실무에서는 다 입력을 하는데 저희는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연습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된 부분만 입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태는 도매. 그리고 엔터. 종목은 가전제품. 우편 번호는 돋보기 표시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우편번호 도움창이 떴죠. 자, 시도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시는 종로구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그냥 평창 21기 17 이렇게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종로구 네 선택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시다 보면 아마 검색어에다가 입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평창 해서 2글자만 입력하시면 언제든지 조회가 되거든요.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찾으면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검색창에 평창 21길 그리고 한 칸 띄셔야 됩니다. 17 하고 엔터를 치시면
검색어를 찾아서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더블 클릭,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확인하셔도 됩니다. 지금 색깔이 약간 노란색, 그러니까 갈색, 글씨가 갈색으로 변했죠. 이렇게 됐으면 선택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 또는 엔터 하시면 됩니다. 우편번호 5자리 나왔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제가 이제 화면을 좀 줄여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전체 화면을 하면 이게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화면을 좀 줄여놔서 저는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움직이도록 할게요. 자, 전화번호, 뭐 팩스번호, 홈페이지, 메일 주소, 주류 코드, 주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주류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류 회사든가 이런 경우. 그다음에 국가 코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경우. 뭐 내국은 국가 코드 굳이 안 넣으셔도 되죠.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젝트로 연결된 거래처이다. 그럼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서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별로 구분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DM 발송할 때 그럴 때 그것만 각출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라벨 출력할 때 분류 번호로 하실 수도 있고요. 거래처 분류, 뭐 등급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내리시고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를 반영을 해주세요. 자, 반영. 즉 세금 계산서 반영 여부를 선택을 하겠냐. 즉 전자신고에 바로, 왜냐면 발행하고 나면 다음날 전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할 거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체크되셨나요? 그리고 시작일은 시스템 날짜가 올라오니까 2023년 01월 01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여부는 이렇게 사용으로 되어 있죠. 눌러보면 미사용, 즉 거래를 하다가 중간에 그 거래처랑 거래를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삭제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 종료일을 넣고 사용 여부를 미사용으로 하시면 다음 해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에 또 사용을 할 거다. 그러면 찾아서 다시 거래 시작일을 변경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으로 열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용하셔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입력해 볼게요. 01002 강남 유통. 그런데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자, 일반. 즉 개인 거래처라는 거야. 개인 사업자. 자, 10921-52343 김강남. 업태는 도매, 가전제품, 우편번호는 서울시, 그 다음에 강남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선택 안 하고 그냥 검색어로 넣도록 할게요. 봉은 사로 한 칸 띄고 140. 자, 그러면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는 반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거래 시작일은 2023년 01월 01일. 왜냐하면 우리가 대명전자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입력을 요 기간으로 마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 그리고 다음 빈 레코드를 클릭해야 저장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된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강북마트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대성산업까지 천천히 넣기 바라겠습니다. 뭐 저랑 같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미리 하시고 좀 쉬셔도 됩니다. 네. 근데 어차피 거래처는 다 있으셔야 됩니다. 자, 1번. 이 강북.
제가 한 손으로는 마이크를 잡고 한 손으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입력이 좀 늦을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 바라고요. 소매업. 그리고 오타 안 나도록 제가 천천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오타가 생겨요. 소매업. 엔터. 우편번호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7이네요. 자, 공릉로 27길이에요. 그래서 얘는 붙여야 돼요. 그리고 100이네요. 네. 자, 전자신고 여부는 반영. 거래일은 2023년 01월 01일. 자, 사용. 그런데 요거 2023년 01월 01일 컨트롤 C 해놨다가 나중에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01004 충청 상회. 자, 일반 10740-23334 대표자는 서충천. 도매 가전제품 이번에는 우편번호 넣지 않고 그냥 주소 한번 쳐볼까요? 근데 이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그냥 주소 쭉 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주소를 치시면 안 돼요. 우편번호 찾아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뭐 DM 발송하거나 뭔가를 또 저기 우편물을 보내고 이럴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때문에 그냥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 개성일기 찾아볼까요? 개성일길 한 칸 띄고 16이네요. 네,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여부 반영. 거래 시작일 컨트롤 V. 어이구, 사라졌네요. 입력하세요, 그냥. 이게 바로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01005 교보문고네요. 자, 일반 거래처고 123 12 12345 오교보 도소매 서적 대구광역시네요. 자, 대구광역시 달성공원로 네, 첫 번째 거네요. 전자계산서 여부는 반영. 거래는 2023년 01월 01일부터 사용한다. 02001 주식회사 청광입니다. 자, 일반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05-2104-325 문천광 업태는 제조
가전제품. 충청남도 천안시 동안구 천안 천변길이네요. 천안 천변길 한 칸 띄고 127. 네, 신방동. 자, 전자세금 계산서 여부 반영. 거래는 2023년 01월 01일. 조금 천천히 좀 속도 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늦네요. 자, 주식회사 제일. 자, 일반이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10881312557. 대표자는 박재일. 업태는 제조. 가전제품. 우편번호는 부산광역시죠. 자, 부산광역시 가야공원로 14. 첫 번째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기초를 넣는 게 ERP 처음 설치하시면 이렇게 구축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 관리는 대부분 구축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02003. 이번에는 백두전자 갑니다. (109-3212-347) 최백두. 제조. 가전제품. 광주광역시 면양로 1-5. 면악로네요. 면양로가 아니라 면악로. 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반영. 2023년 01월 01일. 02004 태양전자 일반 133236267. 대표자는 박문수. 업태. 제조. 종목은 가전제품. 우편번호는 인천광역시 인수북로 16번 길은 붙이는 거예요. 띄시면 안 돼요. 그리고 10. 반영 2023년 01월 01일 02005 주식회사 대성산업. 일반
105-8159-770 문대성 업태는 제조 가전제품 대전광역시 계룡로 732 자, 전자석유계산서 여부는 반영. 거래는 2023년 01월 01일. 자, 이렇게 해서 10개의 데이터를 입력했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기본 등록 사항만 우리가 놓지요. 근데 넣는 게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얘를 원래는 프로그램 안에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얘를 엑셀로 받아요. 받아서 엑셀에다 쭉 입력해서 업로드 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용이라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로 데이터 이렇게 거래처가 지금 저희가 적으니까 이렇게 입력했지 이게 1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입력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엑셀화 시켜서 걔를 업로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괄 설정이라든가 분류 등록, 그 다음에 라벨 출력 이렇게 체크하고 라벨 출력할 수 있고요. 전체 데이터 보기 아니면 뭐 아까 프로젝트별 여기 있죠. 그래서 뭐 거래처 분류별, 뭐 등급별, 지역별로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거래처 등록 모두 마쳤습니다. 교재는 121페이지. 거래처 등록 중 금융거래처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거래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또는 여러분이 금융기관에서 활용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통장. 계좌번호, 즉 보통예금이냐, 뭐 당좌예금이냐, 정기예금이냐, 정기적금이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또 금융과 관련된 게 카드. 우리가 사용하는 즉 매입카드가 있는 반면에 우리도 물건을 팔았을 때 상대방이 카드를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매출카드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기관, 뭐 정기예금, 정기적금, 카드사,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렇게 5군데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에는 지금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과 당좌예금 통장과 국민카드, 즉 여기에서의 신용카드는 내가 카드 번호를 알고 있다. 그러면 매입카드가 되겠죠. 그래서 매입카드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프로그램은 시스템 관리의 기초정보관리 금융거래처 등록이 되겠습니다. 클릭. 금융거래처를 등록하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 DB가 있습니다. 이거 지우시면 안 돼요. 네, 여기 바로 밑에다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어떤 거랑 연결이 되어 있냐면 회계관리를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회계관리에 여기 금융 CMS 연동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DB입니다. 그래서 건들지 마시고요. 자, 다시 시스템관리의 기초정보관리 금융거래처 등록입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번호를 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민보통이죠. 그런데 코드가 지금 몇 번대예요? 9로 시작하죠. 그래서 90001 그러면 9만 1번인가요? 그래서 금융은 9번부터 시작해요. 앞자리가 9. 그러면 일반 거래처는 아까 1번부터 그쵸? 899999까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어마어마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9001 국민보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융거래처 명을 보더라도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국민보통 이러면 아, 보통예금인데 국민은행 통장이구나 라는 거를 딱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통장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통장 뒷번호 아니면 뭐 1번부터 대부분 통장의 뒷번호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무에서는 사용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뭐 지금 국민은행 보통이
끝번호가 10이다. 그러면 12. 이렇게 하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12번, 끝번이 12번인 통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국민보통 아니면 국민은행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안에 어떠한 통장이 해당이 되는지를 서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서로 구분을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세목 관리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금융거래처 명에다가 내가 요약을 해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보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이죠. 그래서 5번 선택합니다. 계좌번호는 하이픈, 즉 다시까지 다 입력하세요. 1, 2, 3, 4, 다시 1, 2, 다시 1, 2, 3, 4, 다시 1, 2. 계좌 개설점이 우리 회사가 처음 이 국민은행 통장을 처음 개설한 곳에 개설점을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그 개설점에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시면 돼요. 근데 없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통과하시고요. 여기 금융기관 있죠? 자, 금융기관은 돋보기를 열으시면은 여러 개, 즉 우리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각 금융기관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국민이라고 치세요. 치시면 040이 국민은행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040 예금 종류는 돋보기 누르셔서 보통예금이죠. 그래서 1번 보통예금 자유인출예금입니다. 자, 클릭. 예금주는 예금명이요? 예금명은 보통예금이죠. 아니면 뭐 보통예금인데 뭐 자유저축예금이다. 자유저축예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린 지금 예금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통과하시고요. 예금주에다만 주식회사 대명전자로 즉 회사 통장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식회사 대명전자가 되겠습니다. 당좌 한도액은 당저예금 거래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당좌 수표를 얼마만까지 발행할 수 있는지 그 한도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좌예금 할 때 할게요. 자, 처음 개설했을 때 여기 개설일 넣고요. 거래가 종료됐다 그러면 종료일. 그리고 사용 여부는 사용하면 사용 아니면 미사용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셨으면 다음 빈 레코드 클릭해서 저장. 두 번째 90002 코드는 한번 입력하시면 수정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코드는 명확하게 입력하세요. 자, 국민 당좌. 당좌 수표를 발행하거나 또는 어음 거래를 할 때 당좌예금 통장으로 거래하죠.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자, 5번. 4321-21-4321-21 개선점은 모르니까 통과하고요. 쭉 통과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죠. 그래서 여기 국민은행 선택하겠습니다. 당좌예금 선택해 주시고요. 뭐 예금명에 당좌예금 하셔도 됩니다. 네. 예금주는 주식회사 대명전자. 엔터. 당좌 한도액은 수표를 마이너스까지 즉 저 한도액까지는 발행을 할 수 있어요. 통장에 잔액이 없어도. 그럴 때 쓰는 게 당좌 한도액입니다. 당좌 한도액은 반드시 은행하고 우리 회사의 신용과의 거래거든요. 그 때문에 은행에서 결정지면 그만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래요? 2천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2천만 원까지 즉 마이너스 2천만 원까지는 수표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입력하셨고요. 이번에는 국민카드네요. 90003 국민카드. 자, 국민카드는 카드사냐 신용카드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러분 카드사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바뀌나. 자, 카드사를 눌렀더니 가맹점 번호로 되어 있어요. 즉 매출카드인 거예요.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상대방이 카드를 제시했을 때 결제해주는 가맹점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매출카드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얘를 9번 신용카드를 선택해 보세요. 그럼 오른쪽이 바뀝니다. 자, 카드 번호로 바뀌었어요. 카드 번호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카드란 뜻이죠. 즉 법인카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드 번호는 4444 다시 3333 다시 2222 다시 11111 이거 1 4개입니다. 카드 구분은 갈매기 표시 눌러보세요. 법인카드냐 개인카드냐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냐 사업용 신용카드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법인이 사용하는 건 법인카드입니다. 법인카드인데 이 법인카드가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 법인카드가 있고 또 안 돼 있는 법인카드가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는 카드를 사용하셔야 나중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개인 사업자인 경우 개인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세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 카드를 등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신고된 부분을 등록하실 수도 있고요.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요것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법인이니까 법인카드로 할게요. 자, 1번 선택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넣겠습니다. 211-81-25594 카드 회원명은 그렇죠. 우리 회사 이름이니까 주식회사 대명전자 개설점은 뭐 처음에 카드를 만든 그 개설점이 되겠죠. 그래서 쭉 또 내려오시면 관리사원이 누구냐? 관리사원 선택할 수 있고요. 사용부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법인카드는 5장 정도가 발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느 카드는 어느 부서에서만 사용하고 관리는 누가 하고 이런 것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카드사 신용카드 코드는 지금 국민카드잖아요. 그래서 국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결제계좌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그 다음날 결제가 들어왔을 때 어느 계좌에서 인출이 되는지 그 결제계좌를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은 국민보통이나 국민당자 요거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데이터니까 통장명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거고 뭐 한도액을 정해놨다 그럼 그거만큼만 걸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유효기간 나와 있죠. 그래서 유효기간 그리고 결제는 며칠 날 하는지 이런 것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 레코드 이렇게 하시면 사용으로 돼서 입력이 됐습니다.